여기에 이강인이 팬들이 선정한 파리 생제르맹 최고의 영입에 꼽히며 화제입니다.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강인을 극찬했는데요. 지난 4일 열린 프랑스 슈퍼컵에서 이강인의 결승골과 함께 투르즈를 꺾은 이강인은 어디서든 활약할 수 있는 선수다. 이강인은 오른쪽 측면에서 많은 공간을 활용했다. 선수 교체 없이 플레이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선수다.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또 한 번 언급하며 호평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 현지 매체들은 아시안컵에서의 이강인의 활약에 대한 극찬도 이어졌습니다. 프랑스 매체 르퀴프는 이강인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좋은 활약을 펼쳤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다른 프랑스 매체 옹주는 이강인이 폭발적인 활약을 펼쳤다. 눈부신 멀티골을 기록했다며 활약을 조명했습니다. 매번 주관적 악평을 쏟던 르파리지앵도 이날은 호평을 전했는데요. 이강인이 화려한 멀티골을 기록했고 한국은 아시안컵에서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라고 전했습니다. 프랑스의 르텐스포르트는 PSG가 메시, 네이마르보다 더 나은 선수를 찾았다. 지난 여름 PSG는 스타로서의 위상과 마케팅 측면에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메시와 네이마르를 내보냈다. 이후 2200만 유로의 이강인을 영입하면서 PSG는 매우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또 메시, 네이마르 이탈로 인한 수익적인 손실도 거의 보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프랑스 스포츠 전문 매체 르텐스포츠는 PSG는 지난 여름 이적 시장 동안 완전히 혁명을 일으켰다. 리오넬 메시, 네이마르, 마르코 베라티, 세르히오 라모스 등 수많은 스타들과 결별했다. 동시에 총 11명의 선수를 영입했다며 모두 20대 선수이고 23세 이하 선수를 대거 영입했다. 그리고 30세 이상 선수를 6명이나 내보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 PSG는 이강인을 비롯해 22세인 곤살로 하무스, 아르나우 테나스, 마누엘 우가르테를 데려왔고 그 밑으로는 21세 브래들리 바르콜라, 19세 사르 운두르를 데려왔는데요. 잠재력이 높은 신예들로 평가받는 선수들입니다. PSG 팀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개편됐습니다. 네이마르와 리오넬 메시가 아닌 킬리안 음바페 위주의 팀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기도 하지만 PSG의 과감한 체질 개선을 통해 유럽 정상을 노리기 위한 포석이 깔려 있습니다. 게다가 가성비 측면에서도 확실히 좋습니다. 11명의 선수 중 최고의 영입은 누굴까? 매체는 팬투표를 통해 최고의 영입생을 뽑았는데요. 팬들의 선택은 가장 먼저 루카스 에르난데스였는데요. 역시 검증된 최고 레벨의 선수가 최고의 영입으로 꼽혔습니다. 2위는 우스만 덴벨레였습니다. 그리고 3위는 이강인입니다. 1위로 꼽힌 에르난데스는 이미 강력한 수비력을 지닌 정상급 선수입니다. 바이에른 뮌헨에서 이미 입증했습니다. 최고 레벨의 선수이고 왼쪽 풀백과 중앙 수비수를 모두 볼 수 있어 멀티 능력도 강점으로 꼽히는 세계 정상급 레벨의 선수로 많은 팬들의 관심과 기대를 받았던 선수였습니다. 덴벨레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강력한 스피드와 드리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단, 이 선수는 도박성에 가까운데요. 부상 위험도가 있고 경기마다 기복이 심한 선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두 선수는 이미 기량의 완숙기인 20대 중후반의 선수들로 이미 팬들과 많은 전문가들에 의해 평가가 내려진 선수들입니다. 여기에 3위를 차지한 이강인 선수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강인은 수많은 23세 이하 선수들 중 최고의 영입으로 뽑힌 것입니다. 이 부분을 주목해야 합니다. PSG가 영입한 영권들 중 최고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팬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강인보다 낮은 투표를 받게 된 우가르테 선수는 포르투갈 스포르팅 리스본에 2021년 입단한 뒤 주축 미드필더로 자리매김했던 선수입니다. 첫 시즌부터 25경기를 소화하며 주목받았고 우루과이 대표팀에도 뽑혔습니다. 2022년도 시즌에도 리그 31경기에 나왔으며 2022 국제축구연맹 카타르 월드컵 본선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 3월 한국과의 평가전에도 출전한 바 있습니다. 첼시 등 복수의 팀들로부터 관심을 받았던 우가르테였으나 PSG가 결국 더 많은 돈을 앞세워 영입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가르테의 이적료는 6천만 유로 약 854억 원으로 알려져 오버페이가 아니냐란 소리까지 들었던 PSG입니다. 또한 정통 공격수에 대한 갈망으로 하무스를 임대했다가 최근 완전 이적시켰는데요. PSG가 벤피카 구단에 지불할 이적료는 최대 8천만 유로 약 1132억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본 이적료는 6,500만 유로 약 920억 원에 옵션 1,500만 유로 약 212억 원이 더해지는 형태입니다. 트랜스퍼마르크트에 따르면 하무스의 이적료는 기본 이적료만으로도 PSG 구단 역대 5위에 해당하고 옵션이 실행되면 역대 4위까지 오르게 되는 등 천문학적인 액수를 쏟아 부은 두 선수보다도 이강인이 팬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고 잠재성을 인정받은 놀라운 결과입니다. 심지어 이강인은 올 시즌 PSG 적응에 변수가 많았는데요. 시즌 전 부상을 당했지만 시즌 개막부터 주전으로 뛰었습니다. 병역 혜택을 위해 아시안게임에 출전했습니다. 사실 올 시즌 이강인에게 PSG의 첫 시즌 적응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존재감은 남달랐는데요.
아시안게임으로 병역 혜택을 받은 이강인은 복귀하자마자 은바페와 절묘한 조화를 이뤘습니다. 결국 다재다능한 그를 주 포지션인 윙어가 아니라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로 사용해야 한다는 현지 매체들의 강한 주장들이 나왔습니다. 최전방 은바페가 윙어에서 중앙 공격수로 이동한 상황. 중원에서 상대 수비를 찍고 은바페에게 좋은 패스를 연결할 선수가 없다는 PSG의 딜레마를 지적한 주장이었습니다. 실제 PSG는 메시, 네이마르, 베라티 등이 빠지면서 상대 수비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카드는 중원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현 시점, 이강인은 아직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시즌 전 부상, 아시안게임 차출, 그리고 1월 아시안컵 차출 등의 변수가 즐비합니다. 그럼에도 이강인은 짧은 기간이었으나 자신의 가치를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올 시즌 PSG 최고 영입 3위, 23세 이하 선수 중 1위를 차지한 이유입니다. 한편 아시안컵 한국 대표팀의 상황도 많은 팬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 대표팀 최다 득점자 이강인은 공격 포인트가 없어도 단연 돋보였습니다. 이날 이강인이 기록한 주요 스탯을 살펴보면 터치 101회, 패스 성공률 84%, 키패스는 무려 7회입니다. 롱볼 성공률 71%, 빅찬스는 2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아시아축구연맹 AFC는 공식 채널을 통해 조별리그 분석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AFC에 따르면 한국은 조별리그까지의 통계를 바탕으로 공격 점유율 73%를 기록했습니다. 이어 사우디아라비아가 70%, 일본이 66%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말레이시아전에서 공격 점유율 82%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AFC는 믿기지 않는 수치라고 놀라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조별리그에서 가장 많은 패스를 시도한 팀이 됐는데요. 3경기에서 패스 2099회를 기록했습니다. 이어 일본과 사우디가 차지했습니다. 조별리그에서 가장 많이 득점 기회를 창출한 선수는 바로 이강인이었습니다. 이강인은 득점 기회를 9번 만들었고 이재성이 8번 만들어 2위에 올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강인은 드리블 성공 부문에서도 2위에 올랐습니다. 총 25회 드리블을 시도해 12회 성공했습니다. 여기에 프랑스 공영통신 매체 AFP는 이강인이 클린스만호의 핵심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매체는 클린스만호의 핵심이 됐다. 그는 아시안컵에서 클린스만 감독에게 믿음을 보이고 있다며 그는 주장 손흥민보다 뛰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다. 그는 창의적인 플레이를 제공함으로 한국의 우승을 이끌 수 있다고 극찬했습니다. 실제 국내 매체가 보도한 현재 통계를 살펴보면 클린스만호에서 공격 포인트, 세트피스 득점 관여율, 기전 패스, 동점골, 결승골 부분 모두 1위입니다. 또한 공격 포인트, 평점, 빅찬스 생성 패스, 경기당 키패스, 경기당 드리블 성공 등 모두 1위로 명실상부한 클린스만호의 핵심인 상황입니다. 결국 사우디전 기회 창출 1위, 평점 1위에 맹활약한 이강인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